부산 좀 떠나볼까요?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와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영도다리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영도다리 남포동 얘기 준비했어요. 예, 준비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소설가 길람 씨의 부산 이야기 하하 부산이란 책을 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부산을 탐방하고 썼던 글을 모아서 다음 달 9월에 그 새로운 부산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네. 이번 제목은 부산입니다. 예, 특히 이번 책에는 부산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원도심으로서의 부산 지역인 동구, 중구, 영도구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예, 그중 남포동과 영도다리는 그 근대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저희 자갈차짐의 이 코너와도 관계가 좀 있습니까? 뭐 관계가 있는. 이거 한번 정해보자라는 느낌. 예, 일단 우리 영도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예, 이 영도 이 섬이 부산 육지랑 4개의 다리 연결돼 있는데 일단 영도 다리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냅니다. 그 영도는 섬입니다. 그렇다면 육로와 연결되는 다리는 총 몇 개일까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진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렵다. 어려운데, 예. 예, 이러면 이제 책 같은 거 상품으로 걸고 하면 막 손 들고 하는데 잘 털려요. 예. 그 부산이라는 육지와 영도라는 섬은 총 4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순서대로 말하면 남포동과 영도를 연결하는 영도대교, 중앙동과 영도를 연결하는 부산대교, 송도와 영도를 연결하는 남항대교, 그리고 남구와 영도를 연결하는 부산항대교,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예, 영도는 이렇듯 각 지역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도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와 깊은 스토리를 가진 것이 바로 영도대교입니다. 그렇지. 네. 특히나 영도대교는 정말 긴 역사와 깊은 스토리를 가진 다리잖아요. 네네, 영도대교가 세워진 게 벌써 90년이 넘었습니다. 예. 어느덧 100살을 향해 가는데도 제 역할을 건실히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다리인 게 분명합니다. 정확히는 1932년 3월 착공해서 1934년 11월 완공,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 재가설된 부산 최초의 연육교이자 국내 최초의 도계식 가동교가 바로 영도대교입니다. 당시 늘어난 영도의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다리가 영도대교였습니다. 네네. 다리 개통식을 하던 일제강점기 당시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할 정도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던 것이 영도다리입니다. 3만 명이라면 지금 사직구장 꽉 차도 3만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인구가 몰려서 엄청난 행사였던 거죠. 예. 인산인해라는 단어 딱 맞는다. 예, 이 부산에 또 한국 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었는데 이때 당시 영도다리가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됐었다고 좀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예, 이렇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던 것이 영도다리인데 이 유명세는 슬프게도 한국 전쟁 당시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크게 활용됩니다. 여보, 나 길람이 데리고 먼저 떠나오. 나중에 부산으로 오면 영도다리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이 수천 아니 수백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이별과 그리움에 하는 주변의 점집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영도다리 주변에 유독 점집이 많은 이유 당연히 뭐 생사 여부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겠죠.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헤어지지만 부산 가서 영도다리에서 만나요라는 약속은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 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디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영도다리에는 이러한 이산가족과 연인, 친구, 이웃들이 매일매일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갑갑한 심정은 늘어선 전바치들 향한 하소연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영도다리 부근은 수많은 점집과 전바치들로 바글거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슬프게도 만남보다 이별이, 소식보다 무소식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의 아픔이 영도다리에 서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점집들도 현재는 거의 모두 사라지고 또 재개발이 됐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네. 예,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 곳이 바로 영도다리인데, 그리고 이 영도대교가 도계교잖아요. 이 배가 지나갈 때 한쪽을 들어올리는 건데 이게 도계의 역사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영도대교는 원래 배가 지나갈 때 한쪽을 들어올리는 도계교였습니다. 영도의 인구가 늘면서 차량의 소통을 위해 도계 기능을 중단시킨 것이 1966년 9월입니다. 도계가 다시 이루어진 것은 57년이 지난 영도다리의 복원공사 이후입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들어서면서 낡은 다리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졌고 도계 행사 자체도 복원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를 살리려 했던 도계행사지만 그러면 교통이 끊기는 불편이 생깁니다. 예. 왜 우리가 교통이 단절되는 불편을 이렇게 매일 겪어야 하느냐. 이게 중구다리니 어떻게 영도다리냐. 예, 점심때 들어오는 손님 다 끊기고 이게 뭐냐 등등 네. 수많은 민원과 논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오에 15분씩 이루어지던 도계행사가 오후 2시로 옮겼다가 여러 협의를 거쳐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네. 매주 토요일 2시에서 2시 15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스토리텔링 관광 효과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행정이 실제 주민의 편의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하는 연구도 꼭 필요하다는 다이나믹한 교훈을 남긴 10년의 영도다리 도계행사였습니다. 예. 예. 아니 다리 들어오는 게 뭐가 신기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왜요? 나 네.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옛날에는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예, 이벤트였는데. 그 뭐 1930년대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리를 들어올리고 하는 행사 자체가 1930년대였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그것도 매일 7번씩이나 도계 작업을 했다고 하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저 엄청난 작업을 하면 얼마나 전기가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동네에 전기가 남아 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고 보면 한국 전쟁 당시에도 남포동과 대신동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와 군사물자가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게 다만 부두가 있다는 이유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전기와 신식 인프라가 이곳에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도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용미산 그러니까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 부근에 우리나라 두 번째 전기회사이자 최초의 일본인 전기회사인 부산전등 주식회사가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은 전기가 풍족하고 가로등이 들어서는 도시로 발전해 나갑니다. 아, 우리 인프라가 풍족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럼 어. 여기가 그래 인프라가 풍족했으면 조선시대 동네가 아니라 남포동이 좀 중심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건 정답부터 말하면 노입니다. 아, 예, 절대 예. 아니고요. 당시에 행정구역을 따져도 동네가 급이 한결 높습니다. 남포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에서 20세기가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남포동 지역은 다대포와 구평, 감천을 잇던 길목과 나루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작은 어촌이 있던 갈대밭의 길목, 그러니까 현재 초량이 아닌 지금 남포동 있는 지역이 원래 초량이었습니다. 네, 네. 구초량이라고도 부르죠. 예,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의 초량과 옛 초량의 위치가 다르듯이 부산이란 이름도 현재의 부산과 옛 부산의 개념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산을 두고 한국 전쟁 이후에 급성장한 도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 많았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 사투리로 뿔따구가 많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런 그렇지. 이야기는 예. 이런 이야기는 부산의 역사와 그 이름의 근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산물입니다. 저런 발언의 깊은 속에는 부산과 일본이 얽힌 역사를 일제 강점의 시선으로만 이해했던 역사적 피해의식과 억지로 필어나서 잠시 머물렀다 떠난 도시라는 서울 중심의 시선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식은 부산 토박이들에게조차 번질 대로 번져서 어느덧 부산은 역사와 전통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오죽하면 엑스포 들러리쇼에 소환돼서 자기 색깔도 못 내고 망신이나 당하는 도시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설가 길람 씨는 슬픕니다. 소매라는 도시 1이라는 불명예에 쪼그라들기만 하는 부산 꼬라지의 근원이 역사 없는 도시 부산의 원인이 있는 것만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뿔따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소설가님께서는 부산의 역사를 분할과 통합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원래의 부산 지역은 현재 부산 진구 일부분과 동구, 중구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동래와 기장, 수영, 다대포 등의 지역은 독립적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동래는 조선시대 23부제 아래 최고지방 행정구역이었고 현재의 수영인 경상 자수영은 경상 지역의 군역자를 총관리하던 수군 총사령부였습니다. 예, 예. 거기에 바다와 낙동강 하구를 관장하던 구평고개 너머의 다대진, 울산과 경북 일대를 연계하는 영남대로를 관장했던 기장현, 낙동강 위역 최고의 장터가 존재했던 구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행정과 자본의 중심이 부산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부산이라는 이름이 구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나중에 부산 직할시 부산광역시가 되면서 이 모든 권역이 합해지고 더해진 것이 현재의 부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전체를 통합하면 가슴이 웅장해지고 뻥 뚫리지 않습니까? 예. 이 방대하고 원대한 부산의 역사를 제쳐두고 왜 엉뚱한 데서 다이나믹을 찾으러 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면은 뭐 다이나믹한 역사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되고 이게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이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경제적으로도 요충지인데 네.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또 도시가 활성화됐고 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부터 뭐 됐다라는 거는 그 이전의 역사를 완전 부정하는 거니까 예. 뿔따구가 날만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이 근대 신도시로 발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부산이 근대 신도시로 발전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본 침탈의 전초기지의 목적으로 개발된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학적으로 그만큼 뛰어난 교통의 유지가 부산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사업을 이룬 노동력은 전국에서 모여든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예, 좁은 의미의 신도시 부산은 그렇게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와 항구의 건설, 조선방직과 같은 대규모 공장, 신문물과 물자를 태우고 들어오는 수많은 선박, 하루에도 몇 번씩 거대한 다리를 하늘 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도시. 해방 이후에도 부산은 최신 시설이 넘치는 부산 문화 인프라의 신도시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다만 따뜻하고 안전한 곳만 찾았다면 서쪽 땅끝마을에도 피난민들이 가득 들어 찼어야 했습니다. 언제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신도시 부산의 이미지가 목적지 없는 비난민들이 목표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또 이쯤에서 부산포와 외관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부산포 외관 이야기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예, 선조 말기 그리고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현재 부산 진역 부근에 두모포회관이 1만 평 규모로 들었습니다. 이 두모포회관은 72년간 자리합니다. 뭐 깨알 광고를 하자면 이 역사는 제 장편 소설 두모포회관 수사록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후 현재 중앙동, 동광동 부근에 들어선 곳이 초량회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제가 우리 땅을 강점하며 가장 먼저 빼앗았던 곳이 바로 초량회관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 정치가들은 이곳을 서둘러 정관거류지 일본인 거류지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량회관은 일본 침략의 교두보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오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은 절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부산의 초량회관은 일제의 조선 침략 1순위가 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외란 이후 약 300년이 넘도록 조선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외관입니다. 즉 초량회관은 지워야 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조선의 뛰어난 외교, 경제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의 그 정말 훌륭한 역사인데 네네. 마치 뭐 일제 강점기랑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가고 뭐 물량 빼가고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군요. 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요. 예, 오늘은 부산의 역사를 다루면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부산에 관한 뉴스를 보다 관련 댓글 하나를 보고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부산 조금 있으면 소멸되는 도시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혼자서 한 5분 동안 화를 냈는데 참 기가 차는 현실입니다. 평생 살아왔고 애정을 가졌던 삶의 터전이 왜 이런 취급을 받는 도시가 됐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 소설가 길람 씨의 부산 이야기의 제목이 하하 부산에서 마 하는 부산으로 바뀐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산의 빛나는 역사, 외관에 대해 깊게 파고들까 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일남 소설가와 함께 부산 길라잡이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음식과 음악, 게임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비어밤 축제가 오늘 15일부터